안녕하세요. 이해란TV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나라에 그 나오는 캐럴송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캐럴이 이게 많이 울려 퍼지는데, 이번에 2018년이 크리스마스는 이 문재인이 부르는 기쁘다 정운 오셨네 이건 것 같아요. 기쁘다 정운 오셨네. 그냥 입만 열면 김정은이 그냥 오기를 그냥 그 뭐야 그냥 갈구 하는, 예, 그런 청와대, 예, 이런 청와대 밑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울분이 지금 쌓여가고 있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춘 대사님께서는 늘 대한민국의 이 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동안 문재인의 외교는 참사 수준이 넘어서 이제 재앙 수준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제2 외교에 대해서, 외교왕이라고도 하던데, 예, 어쨌든 이 문재인이, 예, 지금 펼치고 있는 외교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오늘도 또 이제 참사라는 말이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교 참사가 아니라 이제는 외교 재앙이죠. 네, 외교 재앙. 이런데 대사님, 그 최근에 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북한의 리시용인가요? 이 사람이 외상이 그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었죠. 김정남이를 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독살을 했잖아요. 여기에 베트남 여성들이 가담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그런 뉴스가 잠깐 있었죠. 예. 물론 그 구체적으로 베트남 정부하고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면담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팟 뉴스로 잠깐 흘러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4월인가요?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을 했는데, 거기에 베트남 여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죠. 안 났는데 그것은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종 판결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그 북한 당국이 저지른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 테러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은 김정은이가 직접 관여가 됐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증인이 아직 둘이 살아있거든요. 베트남 여자 둘이. 그 지금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는데, 요번에 그 리수영이라는 북한 외상이 왜 베트남을 갔느냐. 원래 지난번 3, 4일, 그러니까 12월 3, 4일경에 베트남이 멤버인 동남아시아, 그 아세안 그 제국 그 회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아세안 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해가지고 베트남도 방문을 했어요. 베트남은 공식 방문한 거로 돼 있어요, 리수용이. 그리고 베트남 정부 순회들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북한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조직적으로 범한 범죄라는 것을 그건 분명히 전제한 거 아니겠어요? 사과를 했으면? 그렇죠. 사과했으면 자기네 해달라고 인정한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로 사과라는 건 그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왜 사과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베트남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때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원을 해달라는 구걸을 했다. 뭐냐면 지금 북한에 쌀이 없다. 이 인민을 먹여 살릴 쌀이 없는데 이거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쌀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부탁하려니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쌀을 부탁하기 위해서. 쌀을 부탁했는데 그러면 베트남 정부가 그러면 알겠어, 당신들 쌀을 주겠어,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구걸을 했는데 그건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두 번째 회담을 갖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트남이 그거 우리가 그 정상회담 장소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의향을 표시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뭐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도 관련돼 있고 원래 베트남이란 나라는 이게 원래 월맹이 북월맹이 월남을 공산화한 거 아닙니까? 적화통일 75년에 그랬죠. 그 전부터 그게 공산당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물론 있죠. 지금도 그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우방국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도 베트남하고 우방국이지만은 거기에 쌀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다급하게 좀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통한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소식이 미국의 워싱턴에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세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궁지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상회담 뭐 해서 뭔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원래가 한반도에 비핵화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게 그게 실체가 없어요. 최근에 여기 있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얘기를 하기를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분명한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만날 때 거기 그 합의문에 보면, 공동선언문에 보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그 4.27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걸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영어로 그거를 그냥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예요. 그건 한반도의 남북이 공동으로 비핵화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빨리 포기하라는 게 요구인데 그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데 여기 있는 해리 해리스 대사는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 날은 트럼프가 쏘은 거죠. 그래서 쏘았는데 이제는 그 후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아무런 그 의사 표시가 없잖아요. 뭐 어물어물 무슨 뭐 폭발했다, 뭘 시험 중단했다 하는 자꾸 쇼만 부리는데 그거 가지고는 비핵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문재인 정권한테 모든 것을 또 기대하고 뭐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지금 하기 어려워요. 북한이 미국이 철저하게 그 보고 있고 실질적인 원조가 가는 것은 차단하고. 그럼 우리가 완전히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이 되기 전에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 꽉 막혀 있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베트남에 가서 그 구걸을.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베트남 그 관리들 중에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나 예. 베트남이라고 예. 지금 그거를 그냥 도와달란다고 도와줘? 지금 베트남은요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게 더 큰 국가적인 과제죠.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하면 세컨다리 보이콧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정보를 미국에 흘렸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 쌀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그 베트남 그 여성들에게 자기들이 그 김정남을 독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사과를 한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계속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게 그 뭐 손해 본 거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쌀 좀 얻을까 해가지고 예, 그 사과를 했는데 베트남 그러니까 쌀을 안 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쌀은 아시다시피 2,400만 명 전부에게 배급할 쌀을 달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양이 너무나 많지. 그렇죠. 그 평양에 거주하는 일정 부분의 예. 그 핵심 세력들한테 쌀을 우선 줘야 돼. 그 쌀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우선 돈도 없어졌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짜로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달라면 못하는데 그럼 돈은 누가 내요? 누가 내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예상도 없대다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그 베트남에 진출한 데가 많이 나가 있는데 예. 그걸 결국은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큰 기업들한테 돈을 좀 뺏어다가 이렇게 줄 수 없나 그런 걸 했을 거다. 그리고 그건 문재인 정권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과거처럼. 네, 과거에도 그 현대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지. 돈을 대신 내주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게 학습 효과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이 문재인 정권이 압박을 해서 돈을 대신 내주게 이렇게. 그렇지. 이제 근데 그것이 과연 그게 될까?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평양 갈 때 여기 그냥 삼성의 이재용을 비롯해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회장들이 갔잖아요. 예. 그때 저 새끼들이 이제 그걸 돈 좀 가져오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냉면에 뭐 살이 하나 더 시켰다고 그 목구멍에 그게 넘어갔냐 뭐 그따 소리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가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위력을 아는데 그 삼성이고 LG고 뭐 그런 데서 돈을 싸가지고 갔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갔는데 돈을 안 가져오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목구멍에 넘어갔냐 그런 소리를 했겠지. 그러니까 북한 지금 김정은 그게 그거였군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지금 속이 타고 있는 거죠. 제일 속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재의 고삐를 꽉 쥐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 우리는 저 왜 그 잘난 냉면이나 한 그릇 그또 뭐 별볼일도 없는 냉면이나 한 그릇 주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랬더니 오죽이나 화가 났으면 그 돈을 기다렸는데 안 갖다 줘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분명 돈을 못 갖다 줬다는 증빙이군요. 그렇죠. 삼성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돈을 갖다 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여기 굴지의 기업 그거 절대 할 수 없어요. 미국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TRTL 립이라는 분께서 강한섭이라는 분께서 이런 그 댓글을 남기셨는데 삼성을 계속 협박하는 게 지금 북한에 돈을 안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그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삼성의 지금 노조를 활성화시켜서 삼성을 지금 무너뜨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크게 보면은 빨리 돈 갖다 바쳐라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려고 그럴 수 없어요. 이재용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
그룹의 CEO라는 게 중요하죠. 그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글로벌 기업이에요. 5대양 6대주에서 전자산업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그것이 무슨 뭐 대한민국의 정권한테 잘 보여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하긴 뭐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나. 보세요. 지금 북한 전체 GDP 소득이라는 게 삼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미친놈이 글쎄. 아니 그런데 그 저기 그 북한의 그 누굽니까 그 리 성건인지 뭔지 그 북대기 같은 놈이 말이에요. 뭐 그 우리나라 대그룹에 회장을 데려다 놓고 그 잘난 냉면에 뭐 먹구멍이 넘어가냐고 이따 소리나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따라간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놈은 또 뭐하는 놈입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은 그 김정은의 포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김정은일 테고, 그 다음에 답답한 게 문재인일 거라고요. 아 그런가요? 문재인이 아니 지금 미국 콘텐츠 쫑꼴 받고 있죠. 미국이 이제 완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스티븐 비건 그 미 국무성의 대북 정책 특별대표 또 서울에 왔잖아요. 지금 벌써 4번째가 5번째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스티브 비건? 스티브 비건. 네, 그분이 또 오셨어요? 또 왔죠. 지난번에 임종석이 하고 담판을 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 북한 문제 워킹 그룹이나 실무 협의를 갖다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게 한국 측의 카운터파트는 외교부의 그 차관보로 돼 있지만은 이게 지금 상대가 이종호가 지금 문재인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실세니까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북 교류 이거 협력 이거는 엄격하게 그 북한의 비핵화 하고 연계돼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걸 계속 감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도 꼼짝 못하게 됐어요. 아 근데 대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임정석이가 총선을 위해서 그 청와대에서 나오고 노영민 씨 있죠. 그 왜 요번에 뭐 돈 봉투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국회에다가 왜 그 이렇게 카드 이렇게 갖다 놓고 책 팔다가 그 들킨 사람 있잖아요. 노영민. 노영민이는 저 어디야 저쪽에 저 중국 대사. 중국 대사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문재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 그건 모르죠. 그 사람들 조직 내의 서열이 어떤지는 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그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문재인이를 컨트롤하느냐 그거는 지금 내일에 쌓여 있죠. 그걸 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눈에서 안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에서 그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야지 왜 그 또 나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직의 논리로서는요. 이번에 또 큰 그 청와대 내부 문건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 경제를 책임진 두 사람이 그 먹고 갈렸잖아요. 경제부총리가 갈렸고 그다음에 정책 무슨 실장인가 장하성이도 갈리고 새로운 사람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똑같더만 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잘못되고 가 있는데 그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언론가 전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단 바꿨는데 사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 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노선을 노선은 바꾸지 않고 사람만 그냥 바꾼데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번에 그 문건 그 파동하고 관련되고 또 무슨 뭐 그 러시아 대사로 간 사람 또 무슨 뭐 돈 받았다 우윤군 그건 어떻게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 소위 레임덕 현상, 정권 말기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그
저기 분석이 많아요. 벌써 리임덕이면 어떻게 돼 이제? 글쎄 그러니까 그 자충수를 뜨고 그건 뭐 그거지 자가당착이지 그거야. 그래요? 예. 그런데 희망이 좀 있는 건가요? 응? 희망이 있어요. 누구한테 희망이 있어? 우리 애 태극기. 아니 이건 지금 이제 벌써 중천에 태가 떠오르기도 전에 벌써 태가 질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희망이 있지. 우리가 왜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싸우고 저는 대사님께 너무 고마워요. 정말 외교관 출신으로서 정말 그 외교관들은 상당히 젠틀하다, 되게 신사적이다,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사님께서 아주 말씀도 정제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아주 막 문재인을 향해서 막 덜친하는 투사가 되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가정을 쭉 세워왔는데 네. 그 가정을 그냥 다 부수겠다는 세력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기둥을 치고 속가래 치고 그냥 기초까지 파서 그냥 망가뜨리는 그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외교관이라는 게 뭐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거지 나라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외교관이고 뭐 공무원이고 맞습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건 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죠. 네. 근데 지금 현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헌법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최근에 물론 이제 예비역이지만 장성들이 또 이제 이 문재인의 국방 파괴 행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왔죠. 또 해군 해병대가 또 반기를 들고 나왔죠. 네. 또 해병대 현재 사령관이 이 9.19 합의 거기에 따른 남북 군사합의서 이건 네.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걸 정면으로 비판을 했죠. 전진구 장관. 전진구 장관. 또 최근에는 대법관 제 친구들에도 대법관이 여러 명 있어요. 이용우 대법관, 변재성 대법관, 또 권성 헌법재판관, 또 몇몇 김태훈 변호사 등등 200명의 전직 고위 법관들, 우리 사법계의 아주 법조계 중진들이죠, 원로들 이분들이 200명이 다 성명을 내줘놨어요. 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빨리 물러나라고.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제 너무도 잘못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래요. 근데 대사님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TRT 옐립 이분께서 이재춘 대사님은 똥별 1000마리보다 더 용감하고 정의롭다. 이거 과찬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명진 김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주사파 말씀하실 때 김일성 주체사파라고 해주십시오. 국민들 중에 주사파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주사파가 아마 술 주사 그거를 생각하시거나 주사를 많이 맞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길게 저희들은 그냥 입에 배서 주사파인데 주사파라는 게 소위 주체사상파거든요. 그렇죠. 주체사상이란 뭐냐면 김일성이의 사상 그렇죠. 주체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김일성 꼴만이 들이잖아요. 그 주체사상을 누가 논리적으로 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1900 몇 년인가 97년에 넘어오신 황장엽 선생이 이념 비서를 할 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김일성 자체가 주사파 이론을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리 좀 해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딱 가서 김일성 옆에 갖다 놨더니 네. 아이고 나 이거 뭐 읽어도 모르겠어 뭐 마음대로 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0년대 그때 대학에 다니던 소위 이 운동권 학생들이 예? 네. 소위 위수 김동 예, 친지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다음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 그래서 그걸 위수 김동 친지 김동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주사파라고 부르고 있죠. 주체사상파. 근데 이것을 뭐 그거 말끝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김영환도 그 강철 소신이라고 그 왜 주체사상파 그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주체사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데 자기가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알 수 예. 없죠. 그러니까 그 엉터리들이에요. 저기 그 최근에 그 미국에 계시는 조선족이신데 이름이 뭔데 그분이 이 200 몇 명을 그 인터뷰에서 김일성 평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판하려고 그러다 지금 스탑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김일성의 뭐 부인, 그러니까 김정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김정숙이. 김정숙이가 김일성의 5번째 여자더군요. 근데 그래? 근데 그것도 지감령이라고 북한의 항일 발산 해상기에 나와요. 이게 이제 3명이 뭐 서부대 활동을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 어디를 갔다 오는 사이에 총을 고르 먹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의 마누라였다는 거예요, 김정숙이가. 근데 이 김일성이가 또 이 자기 그 동료의 마누라를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은 이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남의 마누라 빼앗는 그것도 정말 부전자전이고요. 김정일이도 그랬잖아요. 김정일이도 그랬잖아요. 그 성혜림이 그리고 밑에 그 저 누구야 고영이 그것도 그렇죠. 어쨌든 첩지를 하는 거는 유명하고. 네, 그리고 김정숙이가 원래 김일성의 마누라가 아니고 지감령의 마누라였는데 예, 이게 김일성이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로부터 이제 이 아들에까지 그게 컴플렉스가 유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예. 아주 원시인들의 가문이죠. 그 김일성의 족보라는 게 그게 아주 원시인들이죠. 그런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간들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위인 뭐 어쩌고 뭐 거기다가 그것들 뭐 주사파 애들 빨갱이 애들은 그래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총리, 대통령,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뭐 이 김일성 가문에 무슨 은공을 그렇게 많이 입은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다 뭔가 그 빚을 엄청나게 졌거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아니 그런 인간 백정들 그 야만들을 어떻게 그 침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인두겁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양식 있는 그 지식인들이 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정말 야만 중에 야만, 살인 정권 중에 살인 정권. 그 지도자라고 그래서 칭송한다고 그러니 대한민국 일부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거를 목을 안고 좋다고 환영한 문재인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 우리 상상만 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 금년 1년을 되돌아보면은 대한민국이 이 그동안 70년 동안 쌓아온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 궤도를 훨씬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 무질서한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화가 되는 그 과정이었다. 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 1년을 보내면서 정말 허탈한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빨리 이러한 세계적으로 조롱받는 이런 정권이 종식이 돼야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근데 대사님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오토 원비오 그 아버지 프레드 원비오가
그 북한 조건을 상대로 11억 달러의 그 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네요. 그 오늘 예, 그게 아마 나왔어요. 나왔죠? 예. 네.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 정권이 망해야 받는데, 예, 그렇죠? 망하기 전에 못 받아요? 망하면 누가 갚느냐? 그건 대한민국이 갚아야죠. 망하면 대한민국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하면은 그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국제적인 채무와 채권을 다 포괄승계하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죽으면 자신이 상속받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김정은의 스위스 그 비밀 금고를 해제해서 받아야지 11억 달러면 이게 11조 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11조? 11조? 1억, 아니 1조 1조 2천억 되죠. 1조 2천억 되는데 11억이. 네, 11억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그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소송. 우리가 물론 우리 법원에 낸 건 아니고 네. 미국 법원에 낸 거 아니에요? 미국 법원에서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미국 법원에서 이제 하면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그 소송이 그 판결까지 가기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네. 이거는 이기는 소송이죠. 이기는 소송이라고요? 그럼 다만 지금 이제 그 증거가 조금 이제 수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자기 자식이 가서 그냥 1년 동안 있다가 그냥 증거가 뭐 있어요? 식물인가 상태로 왔고. 그거 왔지, 그렇지, 그 자체가. 네, 여기 제가 우리 여기 식당에서 밥 먹고 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때 봤을 때 아주 똑똑하고 초롱초롱했어요. 그렇지. 건강한 애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증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란 박사도 이제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 그래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근데 신청해야 나가지 내가 막 나가지. 아니 그래도 이제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요.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 북한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받아야죠. 벌금 배상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북한의 배상을 받기 전에 김정은이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이재수 장군 돌아간 것도 지금 문재인이가 결국 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는 맨날 그렇게 해서 그치? 정부에 그걸 물었잖아요. 근데 대사님 제가 이거 좀 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만약 그 이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개인 금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개인 금고를 이게 국제사회가 이거를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저는 이걸 빨리 해가지고 김정은이 그 개인 그 금고를 빨리 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정은이 개인 금고는 이미 걔가 빼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하고 전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멍청하니 그 국제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있겠어요? 다 빼갔지. 당연히. 빼갔을까요? 그럼. 그래도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 물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압수해야지. 근데 뭐 저희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장성택이가 숨겨놓은 돈이 싱가포르에도 있대요. 싱가포르에도 있고 지금 북한 이 차명 계좌로 한 돈들이 중국에 엄청 많답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지. 이 돈을 다 이게 좀 찾아내가지고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오토 원비어 가족이 이 11억 달러 배상금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오토 원비어를 우리 그 식당에서 이제 만났는데 2014년 12월 정확히 12월 그 말일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북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오토 원비어는 아주 활발하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저도 좀 어떤 원비어에 대해서 아주 그 애정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어떤 원비어 때문에 계속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떤 원비어예요? 이게 제가 대사님 하나 안 드렸나요? 가져주세요. 저는 좀 이것 봤지 이제 북한 인권 이거 좀 달고 다니세요 이거 좀. 그래요. 근데 예. 지금 오토 원비어 아버지가 최근에 동경을 갔죠. 도쿄 갔죠. 가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있잖아요. 납치자 가족들과 납치자 가족들하고 이제 연대를 구성해요. 그게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30몇 년 전에 끌려갔던 네. 그 어린 아이들, 네. 그 지금은 이제 다 50세, 60세가 다 되어 있는 네. 그 부모가 얼마나 지금 원통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대에서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그 납치자 가족들도 이제 힘이 생기고 네. 연대에서 그 연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그 자유 통일을 돼서 하면은 결국 그것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고 인권에 관한 것이고 반드시 이 이슈가 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대사님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레이건님께서 박정희 비밀 계좌 뒤진다는데 김대중이 비밀 계좌도 같이 뒤지자 이런 글.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비밀 계좌가 진짜 있나요? 요새 아주 불순한 친구들이 그런 거 뚱딴지같이 그걸 뚱딴지 같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게 지금 내년 40년 아닙니까? 네. 그럼 계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리 안 하면? 관리 안 하면 계좌가 없어지는 아니 계좌 그럼 그때까지는 그럼 그게 김대중이 노무현 시대가 다 지나는데 이 친구들이 그 계좌가 있었으면 그걸 안 두적했습니까? 그걸 지금 이런 하는 건 자꾸 물타기 하는 거지. 물타는 거. 그런 거예요? 어? 지금 몰라.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이렇게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다 숨겨놓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김대중 그 노무현도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지금 덮어둔 게. 그래도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지금 쓰라는 거죠. 그렇군요. 원래 그래요.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고. 예. 그 문다잉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만 원을 슈퍼챗으로 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차관으로 준 돈이 있죠. 1조 원이 넘죠. 네. 예. 그 돈을 빨리 찾아오세요. 그게 1조 원 훨씬 넘어요. 예, 빨리 찾아오세요. 2조 4천억 5천억 그러던데 그걸 지난번에 우리 그 이동복 선생이 그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이걸 빨리 그 당시에 이것을 처리했던 통일부 장관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장관들이 저 횡령 배임죄로 예. 고발해서 맞아요. 환수를 받아야 된다. 못 찾아오면 그 사람들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돼요. 그렇지. 난 그거 아주 예, 맞아요. 아주 방향이 아주 좋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공직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나중에 패가 망신한다는 전례를 보여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맞아요. 거는 지금 하지 않고 느닷없이 뭐 맞아요. 국정원장이 뭐야 그저 국정원 그 자금 그거 특별활동비 그거를 청와대 뭐 했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해서 지금 다스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국정원장 셋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고. 아니 오죽이나 북한에서 이 정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이병호 국정원장을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예? 그게 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드시 그 벌을 받을 날이 이제 오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뭐 그 정도 할까요? 예, 뭐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가짜 뉴스의 80%는 저는
청와대 장악된 이 언론들이 날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애매한 이 힘도 없는 유튜브들한테 무슨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맨날 뭐 떠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대사님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청와대가 유튜브 만드는지. 유튜브 만든대요? 저번에 어디 올라왔더라고요. 잘 만들어 보라고. 뭐 사랑채에다가 예. 스튜디오 공사를 한다는데요. 예. 청와대가 유튜브를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 보는 사람보다 이해란 유튜브를 더 많이 볼 테니까 그건 쌍수르드로 환영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따라를 많이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랑 문재인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그 가짜 뉴스는 거대 언론들이에요. 주류 언론들. 그런데 문재인이 싸우고 있는 이 언론은, 거대 언론은 하나도 그거에다 자기 편 됐으니까 없고, 이 그냥 찌질한 인터넷 뉴스나 우리 같은 유튜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어린애들하고 싸우면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너무 좀 웃겨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조금 약간 분쟁이 생겼는데, 유영웅님께서 아까 잘못 쓰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한 분이 막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데 이 유영욱님은 아주 애국자십니다. 잘못해가지고 그게 대자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게 드하고 그가 잘못 쓰신 건데 너무 몰아주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2부 순서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이 정은환 기자님을 모시고 또 북한의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